쉬운 거는 이보다 더 쉬운 재테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업으로 얼마를 벌고 계신 거예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고 있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다 해가지고 이제 네. 매달 100만 원씩 벌고 있다. 네, 거의 월 100만 원 이상 버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집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요. 초등학생 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나 쉬워요. 사실 이렇게 다른 재테크라고 하면은 공부도 해야 하고 투자금도 좀 필요하고 공부한다고 돈을 다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잃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진짜 좋은 게 일단 투자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을 잃는 게 없는 거죠. 벌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내 손가락 운동이랑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 초보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들도 가능하고 그냥 집에 계시는 주부님들도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학생들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19세 이상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앱테크도 있고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앱테크도 있고 주부들이나 직장인들 다 할 수 있죠. 앱테크라는 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인데 주로 재테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됐는데 그래서 블로그 활동을 6년 이상을 했거든요. 주부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딱 그때 앱테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한 달 동안 해보고 그 수익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제 유튜브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앱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앱테크 하시기 전에는 휴대폰으로 하는 거 안 해보셨던 거예요? 전혀 안 해봤어요. 정말 앱테크 한창 유행할 때 잠금하면 그 앱테크도 저는 안 해봤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달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게 딱 느껴졌죠. 왜냐면 출근하러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화장실 갈 때나 아니면은 진짜 애들 등하원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앱테크라는 게 어떤 거며 수익 구조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게 돈 받는 거예요? 앱테크는 사실 앱과 재테크가 만난 합성어거든요. 저희가 앱테크에서 벌었던 리워드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기프티콘을 많이 주거든요. 상품권 이런 거를 받아요. 앱테크 회사들은 저희한테 미션 같은 걸 주거든요. 광고가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노출이 돼요. 앱테크 회사들은 광고비로 수익을 실현을 하는 것 같고 저희는 그에 따른 리워드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수익을 얻는 구조죠. 그러면 이게 앱테크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부터? 네이버에 앱테크 추천만 쳐도 다양한 앱테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그거를 설치해서 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5분 정도만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뭐 출석 체크나 간단한 미션 같은 걸로 이제 리워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앱테크는 그 수익이 리워드 받는 게 되게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테크를 소개해주는 유튜버나 앱테크 관련 카페도 있어요. 요새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를 가입하셔가지고 정보를 얻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앱테크 관련 채팅방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를 얻는 게 정말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죠. 매달 수익이 매달 꾸준히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앱테크가 매달 일정 금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앱테크를 여러 개 깔면은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적게 깔면은 수익이 적은 거고 그러니까 많이 깔면 깔수록 수익을 많이 받는 거는 맞아요. 그 대신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겠죠? 여유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마 수익은 조금씩 다를 텐데 그래도 꾸준히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 매일 활용하시는 그 평균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화장실 갈 때나 뭐 아이들 등하원길이나 아니면 아침에 막 피곤할 때 보통 핸드폰 보면서 막 하잖아요. 전 그때 출석 체크를 막 해요. 아침에 이제 잠 깨려고 앱테크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막 지나다 보면 잠도 깨고 이제 출석 체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앱테크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휴대폰을 안 봐도 쌓이는 앱테크들이 또 있어요. 하루에 그렇게 하면은 1시간에서 많이 하면 1시간 반? 이 정도 후다닥 금방 하니까.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매달 꾸준히 하는데 네. 현물이랑 현금 다 해가지고 한 네. 100만 원 정도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꾸준히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앱테크는 정말로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앱테크가 처음에 이제 신생 앱이 생겼을 때는 이 앱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큰 막 이벤트들을 막 해요. 지금 며칠 전에는 하루에 한 명씩 100만 원을 주는 앱테크도 있었어요. 그게 게임하는 앱테크였는데 1000명까지는 무조건 1000원을 줬어요. 근데 그 1000명 안에 드는 게 그게 신생 앱이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1분만 켜도 1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게임 한 판만 해도 1000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근데 이 앱이 또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리워드를 줄이죠. 그래서 이제는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만 원으로
바뀌었고 1000등 안에 드는 게 힘들어졌죠. 이런 신생 앱 정말 리워드가 좋았을 때 딱 들어가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지 수익을 많이 받고 치고 빠진다고 하죠. 앱테크 하시는 분들도 치고 빠져야 되거든요. 수익을 받을 때 들어가서 돈을 벌고 나오는 거죠.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비해 수익이 별로 안 난다 싶으면 이제 삭제를 하거든요. 저희도 과감하게. 그리고 오프 채팅방이 좋은 게 그 앱테크는 이제 퀴즈를 푸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뭐 1분이면 답을 찾는데 그런 사람들은 답 찾는데 막 10분 막 이렇게 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오프 채팅방은 답을 누군가가 정보를 공유해요. 잘 나가는 앱테크들의 답들을 쫙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그 출석 체크할 때도 딱 10분 안에 그냥 그 답 후다닥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시니까 검증된 앱테크들 있잖아요. 네네. 검증된 어플. 그런 거 이제 몇 가지만이라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거든요. 사실 앱테크 종류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출석 체크형도 있고 미션형도 있고 뭐 게임형, 설문조사형 진짜 다양하거든요. 약간 애매한 게 리워드가 좀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 앱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개에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괜찮은 것들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출석 체크로 괜찮은 거는 맘큐라고 이것도 출석 체크만 하면은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생필품을 살 수가 있어요. 뭐 아기용품이나 보통 휴지들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헬피라는 앱도 출석 체크를 하면은 한 15일 하시면 스벅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고 바비톡이라는 것도 출석 체크 앱인데 이것도 스벅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고 아하라는 이거는 앱은 아니고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인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요즘에 코인 좀 핫하잖아요. 요즘에는 코인도 출석 체크 앱테크로 많이 나와요. 아하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만 잘해도 한 달에 이제 몇만 원. 사실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주식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좋았을 때는 한 달에 출석 체크만 해도 한 10만 원 가까이 벌었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한 몇만 원 정도는 출석 체크로만 벌 수 있는 거니까 출석 체크는 진짜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게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100만 원 줬던 그 앱이 짬 게임뽕이라고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순위 안에 들면 보상을 받는 건데 옛날엔 1000등까지였는데 지금 2000등까지 들면은 500원을 받을 수 있고 777등이면은 7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리워드가 괜찮은 편이고요. 자담회 같은 거 그것도 앱테크로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직접 갔거든요. 뭐 기업을 간다든지 어디 약속 장소에 가고 이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화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수입이 괜찮아요. 최소 뭐 3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시간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앱테크는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앱테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 걸으면 주는 그런 리워드 앱들이 많아요. 토스나 캐시워커 뭐 이런 거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직장이 좀 빡세 힘들어. 출퇴근 시간에 진짜 잠깐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출석 체크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시간이 좀 여유로워.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설문조사나 자담회 그리고 게임형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앱테크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다운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앱테크 추천이라고 했을 때 옛날 글을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옛날 글은 그 미션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앱테크를 일단은 지금 빨리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앱테크 추천을 치신 다음에 최근에 올라왔던 글 위주로 보셔야 되거든요. 요즘에 앱테크가 핫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런 글들을 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정말 다 간략하게 쓰여 있고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출석 체크나 퀴즈 다 풀고 뭐 걷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나한테 괜찮겠다. 이 리워드가 나랑 잘 맞는다 싶은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플레이스토어에 그 앱 제목 치고 깔고 그 앱에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 앱에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는지도 다 정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앱 지켜보면은 아 이렇게 돈 버는구나 라는 거 진짜 다 아실 수 있어요. 초등학생 분들도 한다니까요. 앱에다가 이제 포인트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포인트를 통장 계좌로 옮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장 계좌로 옮기는 거는 자신의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인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진짜 앱테크 정말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막 10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앱테크 회사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현금 출금을 할 때 본인 인증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입금 받는 건 자신의 계좌번호 넣고 입금 받으시면 되고 기프티콘 같은 경우는 앱에 어떤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제 목록이 쫙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거 기프티콘으로 교환하셔서 자기 핸드폰 문자에 오면은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상품을 준다고 했잖아요. 제품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거 이런 거 하면 또 지출 방어가 많이 되죠. 어떤 부업이든 간에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단점이랑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신형 고가 핸드폰들 많이 쓰시잖아요. 고가 핸드폰에 앱테크를 정말 있는 대로 다 깔아버리면은 핸드폰이 버벅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아요. 많이 깔면은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지금 이 제 핸드폰이 S9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죠. 근데 저는 앱테크 여기에다 한 20개 정도 깔고 있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저는 공기계를 활용합니다. 공기계도 진짜 오래됐어요. 2016년? 2015년 핸드폰인데 집에 공기계가 있으신 분들 은근히 많아요. 주로 그냥 방치해도 되는 앱테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깔고 주로 하는 앱테크들은 제 핸드폰에 깔고, 그리고 잠금 화면을 많이 하면 그만큼 핸드폰이 좀 느려져요. 그런 거는 또 공기계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공기계를 사야 하나요? 꼭 물어보더라고요. 3만 원 정도의 핸드폰이면 저희는 추천을 드리지만 그 이상이라면 그냥 일단 먼저 자기 핸드폰에 20개 정도는 무난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보시고 난 뒤에 남편 거, 엄마 아빠 거, 그래서 막 4개 막 이렇게 1,000원 받을 수 있는 거 4,000원을 받으려고 공기계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무료 유심도 있어요. 그 무료 유심을 사가지고 그 휴대폰에 껴서 이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거죠. 무료 유심이니까 돈을 안 나가게 하려면. 알바도 요새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쉬고 있으면 지출만 하게 되거든요. 숨만 쉬어도 돈 나가잖아요, 솔직히. 내가 잠깐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앱테크가 정말 최고죠. 투자금 없이 계속해서 일단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앱테크가 사실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은 리워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없어지는 앱들도 생깁니다. 출금을 원래 1만 원부터 가능했는데 한 번에 목돈을 만들겠다고 막 10만 원까지 모았는데 갑자기 앱이 사라져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추천을 드리지만 수수료가 가끔 500원 정도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소 출금액이 되면은 바로바로 출금하라. 왜냐면 앱이 안 없어져도 만약에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최소 출금이 10,000원이었다가 갑자기 5만 원으로 바뀌고 이러면 모으는데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쳐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되면은 바로바로 출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앱테크 하는 업체랑도 이게 심리전도 있는 거네요. 네, 그죠. 돈을 벌면 더 리워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벌면 리워드가 점점 더 주는 것 같아요. 앱테크 하다가 너무 이 사람들이 그만했다 싶으면 다른 앱테크로 갈아타고. 네, 맞아요. 앱테크를 진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리워드가 정말 매력이 없네 하면은 과감하게 삭제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있죠. 앱테크는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캐시슬라이드라는 초창기 앱이에요. 코스닥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이 시장이 지금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어요. 대기업도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금융권들 다 앱테크 하거든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안 하는 은행이 없어요. 근데 대기업에서도 앱테크를 주시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광고가 저희가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면은 소비자들이 내 사이트를 계속 보게 할 수 있는 거는 출석 체크, 상품들 노출시키고 자기네들이 사실 이거를 어디다 광고에 맡기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앱테크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하철에 광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 광고가 나한테 돈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휴대폰으로 내가 깔짝거리면서 광고 보는 대신에 돈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쉽게 생각하면 딱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말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주부님들도 간편하게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앱테크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진짜 다양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카페에서도 정보가 많거든요. 거기 한번 쓱 훑어보고 바로 앱 한 10개 정도 까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쉬운 거는 이보다 더 쉬운 재테크는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 것 중에 찾은 끝판왕이 어떻게 보면 앱테크라고 볼 수 있나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블로그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어요. 공구도 해보고 뭐 인스타도 하고 있고 기업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상도 타고 막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앱테크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뭐 배우는 거 싫고 돈 까먹는 거 싫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앱테크 하셔야죠. 앱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나 고수분들이나 별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차이가 없죠. 굳이 뽑자면 앱테크 같은 경우는 누구의 친구를 추천해서 공유하는 또 리워드를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랑 출석 체크는 어차피 똑같이 하고 똑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요. 진짜 자신의 손가락과 노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앱테크 부업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사실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잖아요. 근데 앱테크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은 안 들지만 진짜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긴 해요. 10원과 100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앱을 열고 출석 체크를 하고 이러니까요. 10원, 100원을 벌려고 나는 이걸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걸로 진짜 막 한 번에 100만 원을 번다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진짜 차곡차곡 해서 모아가지고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거든요. 이게 진짜 진정한 티끌모아 태산이거든요. 사실 요즘에 SNS가 너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남들과 좀 비교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어디 여행 갔네, 뭘 샀네 막 이런 거 비교하면서 막 자신이 우울해지고 걱정할 필요 없는 연예 뉴스 보면서 막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면 사실 저는 그 시간에 앱테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앱테크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같이 소속돼 있거나 이제 같이 앱테크 하시는 사람들끼리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면 엄청 재밌거든요. 룰렛 당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00원이 당첨되면은 사람들이 엄청 축하해주거든요. 와 부럽다 막 근데 이런 게 사실 소소한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막 축하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10원 100원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쿠폰 안 챙겨도 그냥 다음에 오면 되지. 할인 받아야 되는데 안 열릴 때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안 하면 되지. 100원 10원이니까 어차피 할인 받아도 몇십 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앱테크를 하니까 10원과 100원을 돈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작은 소비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2020년 이제 가계부 결산을 했거든요. 지출이 50% 이상이 줄었어요. 작은 돈에 되게 소중한 거를 느끼니까 쓸데없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요새 짠테크가 유행이잖아요. 나의 지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거나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앱테크를 하면서 한번 작은 돈의 소중함. 그 지출이 50% 줄었으니까 그 50% 뭐 이렇게 쓰세요? 다 저축을 하거나 재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앱테크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앱테크 할 때 사실 기프티콘으로 받았을 때 그거 다 사 먹으면은 살만 찌거든요. 사실 앱테크로 받은 기프티콘은 아이스크림 먹고 치킨 먹고 막 커피 마시면 결국엔 이제 살만 쪄요. 그래서 저는 앱테크로 받은 기프티콘을 모두 현금화라고 해요. 현금화하는 거 되게 쉬워요. 니콘네콘이나 팔라고 뭐 당근마켓 뭐 중고나라에서도 가격 조금 내려서 판매하면은 금세금세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통장에 다 모으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딱 지나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제법 목돈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삼성 주식을 하나 산다든지 적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시 재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1년을 지나보면은 내가 고작 10원 100원 모으려고 했던 앱테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앱테크로 시작을 했지만 진짜 끝은 야 진짜 벌려고 하면 어떻게든 방법은 생기네요. 네 그죠. 휴대폰 하나로도 뭐 벌 수는 있는 세상이네요 이제. 네 그죠. 지출 통제 능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돈을 벌려면 지출을 줄이는 게 진짜 중요한 걸 전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지인들 중에서 되게 유명하시고 뭐 잘 나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네. 그런 분들은 그냥 대충 뭐 포인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쿠폰이나 이런 거 안 받을 것 같은데 뭐 매장 갈 때마다 쿠폰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죠. 부자들이 의외로 더 작은 돈을 더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천을 해보니까 그 말의 이해가 진짜 너무 와닿아요. 그 작은 돈이 결국엔 그 큰 돈을 가는 지름길 진짜. 스벅 갔어도 내 돈 내고 사 먹는 것보다 그죠. 기프티콘으로 사 먹을 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공짜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노력을 하긴 했지만 공짜로 먹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너무 돈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소소한 재미를 얻어가면은 재미있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앱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길 오셔가지고 네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님들도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